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참 좋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입니다. LH 투기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은 지금 이 취임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 현황, 그리고 그 수법, 투기익 환수 가능성 모두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LH 투기 사태를 최초로 제기한 민변의 김태근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근 변호사님 굉장히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 이후로 계속 추가적인 제보라거나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추가적인 제보가 있었는데 예. 확실한 증거가 잡힌 제보는 없었고 또 일부 언론에서 다소 이제 부풀린 좀 약간 보도가 나와서 지난주 기준으로 저희가 2건 정도 추가 그러니까 추정되는 2건의 제보를 저희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이제 합동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LH 직원들 그리고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지금 내일 오후 2시 반에 일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런 네.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빨리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 현재 조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개인 정보를 그 동의를 받아서 인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개인 이름을 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모든 자산이 나오고 그 부동산이 광명, 시흥, 신도시에 해당이 되는지 그렇게 일단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어제 뉴스를 보니 네. 좀 단순하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LH공사를 공사 인원을 10,000명이라고 치면 예. 9천 몇 명인데 10,00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10분 정도가 개인정보 동의를 안 했다는 겁니다. 글쎄 동의 안 한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해야 하냐면 네.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일제히 조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의 등기부를 하나씩 떼서 그분들 이름하고 소유 등기 소유자랑 같은지 그걸 이제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개인 동의를 하신 분들은 그 이름만으로 전체 소유 부동산이 다 나오니까 네. 그런 공공택지 지역에도 어떻게 과연 들어가야 되는지 다 조사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시간적으로 할 수는 있다는 얘기는 내일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가 예. 저희가 등기부를 떼서 일일이 대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한테 공을 넘긴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99.9%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일 전수조사 결과는 발표가 가능합니다. 지금 처음 문제가 됐을 때 LH 직원이 13명의 투기 혐의 거래가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지금 더 추가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일단 그 직원 LH 같은 예. 경우에도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15명, 16명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 이런 지금 LH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뭐 도로공사라든지 어떤 포천시라든지 또 지자체 쪽으로도 그런 부분과 관련되는 어떤 사례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내일 발표된다고 하는 1차 전수조사 결과라는 것도 우리가 보시기 지금 변호사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LH 직원 그리고 해당되는 지자체 공무원 정도 선에서 지금 이 사안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 사안을 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그 LH에서 자체적인 어떤 커뮤니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우리가 그걸 다 차명으로 하지 누가 우리 실명으로 몇 사람들은 실명으로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갖다 은닉할 수 있는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친구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또는 친척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내일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서 발표되는 1차 결과이긴 하지만 큰 지금 국민들의 어떤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들의 허탈한 마음을 갖다 달래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1차 조사 내일 발표되는데 네. 광명시, 시흥시 공무원들이 네. 자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땅을 샀다고 신고하는 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은 광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명 정도가 스스로 뭐 신고했다, 스스로 자기가 이제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정부의 이제 사실은 국무총리 산하로 해가지고 정부의 합동조사반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국수본이라고 하죠. 국가수사 쪽 하는 그쪽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이제 착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빨리 좀 그거 갖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좋겠다 싶어서 아마 공무원 중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지자체에 그분들만 있겠느냐. 사실 그런 분들의 공무원들은 하위 공무원이거나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서 사실은 외부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피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아마 자진해서 아마 신고를 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지금 많은 이야기들은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일부 공무원들은 이제 하소연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쪽에서도 많은 개발 계획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사항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다음 보좌관이라든지 또는 또 지인까지 확대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이미 뚜껑이 이제 겨우 열린 정도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1차 전수조사나 이런 쪽에 있어서 또 공무원들이 일부 자진해서 신고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상당히 실체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드러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김 변호사님, 만약에 내일 이제 1차 조사 결과, 합동조사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합동조사단에서 이제 LH 직원들이 더 나왔다, 또 공무원들이 더 나왔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또 어떤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좀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요청을 했던 거는 전수조사고요. 전수조사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전수조사 결과 거기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산 LH공사 직원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범죄 혐의 피의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길 거고, 수사기관에 넘겨서 그럼 이제 수사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게 미공개 정보라는 거는 강력하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느냐,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주요 수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수사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이게 1970년도 강남 신도시 개발서부터 1990년대 분당 일산 1기 신도시, 그리고 2000년대 판교 동탄 2기 신도시, 현재 3기 신도시까지 지난 50년간 이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는 계속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기가 계속 되게끔 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의 감사. 사실 공익감사를 청구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사 결과가 나오면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역할은 국회가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하면 못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투기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예 투기를 못하게 하고 또 투기한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투기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그 국회가 나서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만일에 투기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번 LH 경우에는 투기익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의 경우에. 제가 좀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공사 직원이 업무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비밀이 아닌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으면 부패방지법 위반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형사 처벌이 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이에 대해서 몰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투기익을 그 재산 자체를 그냥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공사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이런 정보를 어디서 듣고 이런 투기를 하게 됐다. 그럴 경우는 문제는 이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추정은 되는데 업무로 인해서 얻은 그 정보냐, 그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는 거는 형사재판상 입증 책임을 지는 건 수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그걸 입증을 해내야 하는데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고, 근데 결국은 입증을 못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이게 몰수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단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징계만 받고 LH만 투기익은 직원만 떠나고 투기익은 가져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 청년들의 이 분노를 보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끝난다면 정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또 그 이후의 문제인데
이번 LH 직원들의 이 매입 과정 네. 또 보상을 노리고 하는 매입 절차라든 이게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의 행태를 보여줬다면서요? 네, 그렇죠.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몰랐는데 사실 예. 이번에 많이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것들은 이제 묘목을 심는 부분인데요. 묘목도 기존에 많이 사용하던 아무 나무나 심는 것이 아니라 예. 굉장히 이제 빨리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용버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전혀 인근의 그 도로와의 접근 가능성이 다 차단되어 있는 우리 맹지라는 그런 땅들이 맹지, 있습니다. 네. 이용 가치가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울 정도의 그럼 뭐 살 필요가 없는 사서는 안 되는 땅들이잖아요. 그런 땅들도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경우에서는 하나의 그것으로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맹지에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1000제곱미터 이하로 쪼개기를 한다든지 1000제곱미터. 알박기를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대토 보상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묘목만 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비닐하우스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설치한다든지 사실은 대토 보상도 일반 국민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은 있죠. 뭐 많이 알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생소한 말이에요. 예, 대토 보상. 거기에다가 이번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신도시 계획지 중에 어떤 그 토지들이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1000제곱미터 이상이 취득하려면은 영농계획서라고 해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패방지법이나 이런 쪽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 입증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직접 취득한 그 과정에서 토지의 취득 과정이나 자금 흐름을 잘 살펴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합리적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한 것들이 사실 나타나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해명을 당사자가 만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상당히 이는 투기적인 목적의 토지 구입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좀 더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자리에 빌어서 조금 이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크고 이것으로 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내세우는 부분이 공공주도 그렇습니다. 또 공공의 네. 직접 시행. 근데 그러한 모든 공공주도형 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선봉에 있는 그 기관이 어디냐면 LH입니다. LH죠. 네. 근데 LH에서 이러한 뒷문으로 이런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은 대단히 클 건데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무장관이면서 어떻게 보면 합동수사 조사와 관련해서 네. 책임을 지고 있는 현 변창흠 국토부 장관. 네. 국토부 장관이 이 사안이 터지고 난 뒤에도 국회라든지 또는 네. 언론 등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현재 이 사안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뭐 직원들이 알고 투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네.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 아닌 것 같다. 조사도 안 끝났고 명확히 알 수도 없는데 미리 저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또 일부가 아마 직원들이 일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재직 또 공교롭게도 전직이 이제 사실 LH 사장으로 재직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사안이 터졌던 집중되는 시기에 이제 LH 사장으로 계셨는데 예. 그와 관련해서 나는 청렴 의무를 갖다 굉장히 강조를 했다. 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자료 조사에 보게 되면요, 네. 이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예. 사실 청렴과 관련된 독직과 관련되는 비리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근데 해당되는 그 직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장관이 현재 이 합동조사와 관련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 믿고 우리가 맡겨도 되는 맡겨도 될수 것인가에 있는가?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사실은 정부 나름대로도 또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일부에서는 퇴진론까지 지금 경질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이제 오찬을 함께 했는데 뭐 그 자리에서 변창흠 장관의 사퇴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뭐 추측은 있었는데 아직 정확한 보도는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김 변호사님은 이제 부동산에 상당히 전문성 있는 변호사님이신데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이 행태를 보니까
평소에 그 변호 활동을 하시면서 이건 정말 상당히 좀 상당히 특이하다 또는 이건 정말 투기가 분명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까? 투기로 볼 여지가 매우 크죠. 왜냐하면 이 사건 농지 소유 구조를 보면 3, 4명이 예. 최대 7명까지 예. 같이 공동 소유 등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그 60% 대출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또 땅을 쪼갭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사전 계획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이 수익을 회수할 거다라는 확신이 없이는 이런 구조로 들어갈 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기 구조가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변창흠 장관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본인이 이런 투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없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다른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모를 수 있는데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이제 이 부적절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국무위원인데 그렇죠? 예, 국무위원으로서 좀 할 말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 개발 예정지구로 정해지기 전에 대부분의 신도시 후보 지역에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많은 정보들이 유출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한 2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충분한 사전 정보 유출의 사례도 있었거든요. 네. 가장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사례로는 고향 원흥지구에 해당되는 이제 택지와 관련되는 도면이 유출됨으로 인해서 그 신도시 후보지로 부각되기 한 5, 6개월 전에 해당되는 지역 근처의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거래가 굉장히 급증했던 예.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쪽이 취소됐죠, 결국은. 그런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관련되는 어떤 보안 유지에 철저한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실제 이번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에는 굉장히 LH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네. 변창흠 장관께서도 사장으로 계실 때나 지금이나 이런 어떤 보안 유지, 해당되는 어떤 신도시 개발 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안에 관련되는 인식이 상당히 낮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주무장관으로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몰랐다는 점과 그다음에 이번의 경우에는 이사 대책 등을 통해서 사실은 이전에 신도시 개발 계획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게 달랐나요? 해당되는 네. 부분에 대한 대상지를 갖다가 확보를 해놨다가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알고 있었고 물론 그 부분이 일부 유출되어서 네. 사실 뭐 투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특징적인 것은 해당되는 앞으로 토지를 관련되는 주택을 공급할 만한 토지를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후에 대상지는 추후에 발표한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광명시형을 발표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전체적인 정부의 계획의 윤곽이 나오고 난 뒤에 어느 쪽이 과연 유력 후보지인가에 대해서 사실 부동산 시장 내에서는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다만 어느 쪽이 확정적으로 후보지가 될 거냐의 여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투자를 수가 하기가 쉽지 없는.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LH 직원들은 이런 분명하게 그쪽이 확실하다는 예. 내부적인 어쨌든 정보를 소스를 네. 가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으로 네.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금 이제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자꾸 이제 국민들은 이 합동조사단에 처음부터 맡기면 되겠느냐. 빨리 검찰이 나서야 된다. 압수수색도 너무 늦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불만이 많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는 뭐 검찰 수사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잘해왔으면 1970년대 강남 신도시 개발부터 이렇게 지속되어 온 부동산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제보자가 검찰을 믿었으면 검찰에 신고를 했을 거고 저희도 검찰에 고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이제 크게 구조로 보면 됩니다. 이거를 그 투기 혐의자의 형사 처벌에 초점을 맞추면 이 문제는 50년 된 이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 문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강제 수사하고 예. 감사원 감사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이 공직자와 부동산 투기를 못 하게끔
그 제도를 만들고 투기 환수를 하는 게 중요하지 뭐 수사를 누가 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감사원이 뛰어들어야 되겠네요. 감사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제 전수조사 결과 나오면 이 감사원 결과를 감사 가지고 들어가야죠. 감사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정세균 총리가 이제 주도하면서 발표를 했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뭐 하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럼 검찰이 어떻게 좀 더 뭐 검경 협조를 하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감사원은 예. 독립기관이에요. 본인이 감사하겠다고 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래요? 공익감사 청구했으니까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감사원?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도 기다리는 게 예.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정부의 내일 전수조사 결과가 지금 보니까 99.9%는 동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목표한 0.1%는 이분은 따로 별도로 그 등기부에 명의가 나오면 수사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럼 이제 99.9%에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 중에서 도대체 이제 LH 공사 직원이 몇 분이나 시흥 신도시를 또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런 업무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국회가 결국 마지막으로 나서야 된다 네, 그러는데 네.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습니까?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차명 거래도 또 염려하시더라고요. 지금 차명 거래하고 또 걱정하는 것들이 이 개발지구 인접 지역 실제로는 인접 지역, 연접 지역에 투기를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접 지역까지도 조사를 해야죠. 거기까지도. 그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하는 게 맞고 일단 차명 거래하고 지금 투기 환수가 네. 중요한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 설명드릴 수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하시죠. 뭐. 네. 일단 차명 거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명 거래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실명법상 차명으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원래는 A가 취득하는 공직자 A가 취득하는 건데 LH 직원 A가 취직하는 건데 실제는 B로 네. 등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나중에 공직자 A가 이거 차명이었으니까 나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그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실명으로 등기하도록 돼 있고 그 법률 위반인데 현행법상은 가능하도록 대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부동산 실명법상 차명 거래면 못 돌려받게끔 정하면 됩니다. 법률로. 원소유주가 네. 이름을 빌린 사람한테 다시 받지 못하게. 네. 현재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제 못 그렇죠. 돌리게. 그렇죠. 차명인 사람이 그냥 영원히 주인일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른 국회의 제도 입법이 중요하다는 게 그렇게 바꾸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해관계자 많은 거죠. 왜냐하면 지난 시절 그 탈세 목적 또는 이 사건처럼 공직사후 투기 목적 이 목적으로 끊임없이 차명 거래를 해온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1년 내에 이거 제대로 명예 안 바꾸면 더 이상은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부동산 실명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국회가 결단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1년 내 돌려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 같은 거 다 물리면서 정상화시키면 되는 것이고 못 돌려받으면 영원히 못 돌려받게 한다. 네.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네. 또 어떤 그다음에 것도 이제 투기 환수와 관련해서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형사처벌을 소급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네. 물어보세요. 근데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소급적으로 처벌을 못 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소급 투기익을 적용을 못 한다. 못 하고, 그럼 투기익을 어떻게 환수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국회에서 얘기 나오는 게 특별법인데 예. 소급 행정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소급 행정이라면? 그러니까 소급 행정을 해서 이제 이 이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상을 못 받게끔 이제 그런 규정을 만드는 거죠. 예. 현행은 아직 이제 투기익을 이분들이 받아간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 지금 농지법, 예. 아까 주성규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이 사건에 가려져서 이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데 민간인의 허위 용농 계약서를 근거로 한 농지 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엊그젠가도 지금 농민들께서 LH 공사 가서 예, 맞아요. 시위를 하는 예, 이런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시흥 시장이 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 허위 영농을 근거로 그 매각 처분 명령이 가능합니다. 매각 처분 명령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 혐의자가 안 팔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시흥 시장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매년 토지 매매 대금의 5분의 1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 팔면? 네. 그럼 이제 2025년쯤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치면 한 5년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면 원금은 회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약이 뭐가 있냐면 그에 따른 투기 이익은 회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예.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게 좀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네. 농지를 사가지고 실제 농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네.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 네. 그런 제도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다 하는 게
국회가 할 일이다. 아. 네, 그 정도의 농지법 위반은 이제 시행시가 할 일이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제도가 그렇게 결국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이런 부정부패가 사실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들은 우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지금 기존에 조금 설명들이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우리 사회적 용납하기 힘든 어떤 그런 부분들 행태를 통해서 네. 획득하게 되는 이익 부분들을 과연 국민의 법 감정에 맞도록 환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할 수 있게 제도를 이제 고쳐야 된다. 예, 그 고치게 네. 되면은 그분들은 사실은 아까 뭐 특별법 이야기도 하셨지만 실제 특별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입법 시스템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평가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후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소급해서 가까운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실은 실제 환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국민들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를 충분히 어루만져주고 그에 또 상응하는 국민들의 좀 대응하는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 형성이라든지 또 국민들이나 정부에 있어서 좀 솔선수범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정치권에서 이러한 사실 우리 사회에 네. 만연해 있는 어떤 공직 사회의 어떤 내로남불이나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구호만 외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실질적인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다 어루만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별로 없는 것 아니, 같아요. 어루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네. LH 직원들 그 내부 자기들끼리 교환하는 통신망을 보면 네.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예, 그래 그 부분이 그런 결국은 것도 그 LH 사람들이 직원들의 생각할 때에는 우리를 아마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예. 라는 한두 오만함이 달만 지금 지나가면 잊혀질 것이다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얼마나 또다시 사실 마음에 상처를 예. 받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과 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입법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뭔가 국민들이 좀 사이다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이는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어쨌든 변창흠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이고 네.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가 앞으로 그 이사대책 등과 관련된 어떤 신도시 개발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예. 변함이 없게 추진하게 되면은 지금 기존에 투기를 하셨던 사람들은 또 투기 이익을 갖다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논리적인 모순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뭔가 지금 정부에서는 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한가한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 LH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주도 개발을 이렇게 사실상 뭐 주도하는 뭐 거의 독점에 가까운 데 권한이 있는데 거기서 생길 수밖에 없는 부패 구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공공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처럼 비대해진 그리고 독점으로 인해서 부패에 익숙해진 LH 공사의 개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사 대책이 정말로 국민들이 좀 그렇게 바라던 부동산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많은 좀 기대도 좀 걸고 있는데 제대로 순항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금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계획이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향을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사 대책은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하다는 데서 사실 대책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시장 상황에서 수급의 균형을 아마도 해칠 수도 있다는 쪽으로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또 하나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3기 신도시 왜 청약을 7월부터 하기로 돼 있잖아요. 사전 청약입니다. 사전 청약. 예. 될까요? 혹시 늦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습이 그 모든 작업들을 하는 아까 선두에 있는 쪽이 LH인데 그쪽에서의 여러 가지 그 사정들이 지금 쉽게 순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지금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 특히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의 지금 마음에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주택 구매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는 것 같기도 해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김 변호사님, 내일 그 민변에서 네. 뭘 발표를 하신다면서요? 어떤 걸 발표하십니까?
현재 지금 LH공사 직원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비리 예. 사실관계를 좀 정리하고 예. 저희들이 이제 국회 입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하면 엄벌하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3배 이상 5배까지 엄벌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에 형사처벌이 없으니까 예. 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자. 예. 그리고 세 번째 공직자의 부동산 신고제까지 도입하자. 세 가지 내용 아마 내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국회가 좀 민변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H 투기 사태에서 두 분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